보가 김경식입니다. 온몸에 그냥 침을 다 꽂아가면서 정말 자신을 촛불처럼 탁 태워가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힌 김남식 우리 박사님 김남식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김남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도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침 네. 본인한테 다 놓아가지고 약침도 네네네. 그렇고 네. 시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네네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연자분한테 제가 시연을 하면 좋은데 또 의료법상 그럼요. 제 몸에다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연은 없는 걸로. 지난번에 너무 아팠죠? 네, 솔직히. 한 달 동안 제가 팔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네. 지금 환자분들 찾아가겠어요? 농담입니다. 자, 치매 효과. 네.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네. 침 치료는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에서는 동의보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는 조기 치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기는 이제 온몸에 다 분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가 이게 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온몸을 아하.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네. 신자는 정신할 때도 신자를 쓰고, 네네. 신경 신경할 때도 신경할 때. 신경할 때 그 신자가 요 신자예요. 그래서 아. 신경하고 정신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기 치신. 치신. 네. 조기 치신. 치신. 예전 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또 뛰어나신 선생님이시죠. 대단하신 분이.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효준? 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통증을 느낀다는 거는 어떤 신경의 흐름에 따라서 유해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침을 놓게 되면 그 유해 신호를 억제시켜주는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지 마. 요렇게 요런 효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흥분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좋은 건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흥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통증을 차단시키는 경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아픈데 갑자기 한의사가 와서 손발에만 침을 놨어요. 이게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다른 신호를 주면은 통증을 보내는 신호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게 침을 맞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침 맞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근육이 뭉치거나 네. 몸이 안 좋을 때 한의 와서 침을 맞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에도 어떤 정확한 또 효과가 있는지요? 네, 근육이 사실은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육이 근섬유라고 그러잖아요. 근섬유. 근섬유. 네, 그게 이제 근원섬유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근육이 늘어날 때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줄어들었다가 요 작용을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현대인들은 운동량이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좀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기능이 줄어들어서 딱딱해지는 경우거든요. 그때 굳는다. 근육 굳었다. 예, 담 결렸어요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침이 들어가서 요 자체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사실은 미세하게. 그러니까 자르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 트더만 놓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언제 회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근육을 생성을 돕는 물질인데요. 끊어놓고 새롭게 근육을 생성시켜요. 그래서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 근육 이완작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치매 환자나 중풍 환자분들은 이제 전두엽이나 측두부의 이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fMR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뇌 기능이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그냥 색깔로 보는 검사예요. 근데 그거를 찍어놓은 상태에서 침을 놓으면은 전두엽하고 측두부, 그러니까 인지 기능 담당하는 부분이 더 활성도가 높게 나옵니다. 침 치료는 요 신경을 조절함으로써 통증 레벨을 낮춰주고 그리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 질문 하나가 있는데 임신 중일 때 네네네. 임신 중일 때 뭐 제한되는 게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임신 중일 때는 침을 맞아도 되나?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연구가 있어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에 있는 연구진들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침 치료를 받으신 분들과 침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의 임신율, 그 다음에 사산율, 그리고 조산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는 침 치료 자체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인 이제 우리 임산부분들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어린아이들 침 치료는 언제부터 맞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사 맞을 수 있을 때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다. 예방 주사도 뭐든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네. 다 주사 맞는구나. 태어나자마자 다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주사 바늘은 어. 사실 침보다는 적어도 10배 정도 두껍거든요. 신생아 때부터 그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침 치료가 가능하지만 아이한테 이제 강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강한 침 치료는 놓지를 않죠. 어떤 게 침치료 효과가 있는 다른 대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침이 들어가 있는 뭐 스티커 같은 게 있고 아니면 뭐 자석으로 돼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침이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나왔죠, 레이저. 맞습니다. 불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네, 불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 아이는 느끼질 못해요. 자기가 침 맞는지조차. 그런데 치료 효과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아주 약한 그 마일드한 강도의 침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한 자극을 주면 그만큼 효과가 좀 덜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뭐 통증을 느껴가면서 뭐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번 침 맞으면 맞기를 싫어하잖아요. 공포가 생겨. 트라우마가 생겨. 트라우마 생기면 나중에 다 싫어해요. 그러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약한 강도로 오랫동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자,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꾹 최고. 최고예요.